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 홍인택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세계 1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떠올리시겠지만 2022년 판매 1위는 중국의 비야디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비야디가 만든 버스가 서울과 경기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지게차에도 이미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네요. 지난 4월엔 GS 글로벌을 통해서 1톤급 전기 트럭을 출시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도 팔고 배터리도 팔고 있는 비야디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비야디가 테슬라를 제쳤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지난해 판매량이 131만 대를 조금 넘겼는데요. 비야디는 186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테슬라도 2021년에 비해 40% 성장했는데 비야디는 무려 152% 성장한 판매량을 보여줬거든요. 실적 성장도 뚜렷합니다. 비야디는 지난해 순이익이 3조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2021년보다 446% 증가한 수치네요. 이게 작년만 반짝한 건 아닌 게 올해 1분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S&E 리서치와 블룸버그의 집계 자료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1분기 판매량은 55만 대를 넘기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고요. 분기 순이익은 거의 8천억 원이 찍혔는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411% 증가한 수치죠. 단순 배터리만 봐도요, 1위 기업인 CATL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배터리 혁신 연합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별 점유율을 보면요, 2022년 말 기준 CATL이 48.2%, 비야디가 23.5%였는데요. 올해 1분기 CATL은 44.4%로 떨어졌고 비야디는 34.2%로 올랐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중국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책을 끊었음에도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비야디는 올해 판매 목표로 300만 대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중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수출이 안 받쳐주면 300만 대 못 팔거든요. 근데 이미 글로벌 1위도 달성해봤고요. 태국이나 브라질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공장 건설도 추진하면서 목표 달성에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비야디가 이렇게 잘 나가는 비결을 살펴보면요, 물론 자국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정책 수혜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야디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야디의 시작은 휴대폰 부품 사업이었는데요. 설립한 지 2년 만에 휴대폰 배터리를 직접 생산했으니 배터리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죠. 2000년대에는 모토로라, 노키아에 배터리를 공급했고요. 2003년에 홍콩 주식거래소에 상장도 하면서 글로벌 휴대폰 배터리 업체 3위에 등극했습니다. 상장으로 돈 모으고 시장 지위도 확보했으니까 신사업을 펼쳐야겠죠. 여기서 비야디가 선택한 게 자동차였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시점이 200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파산 직전인 친천 자동차 지분을 인수하고 처음엔 전장 부품, 그 다음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순차적으로 출시를 했죠. 물론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고요. 2009년부터 10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자본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또 신차라고 나오는 차들은 주행거리도 짧은데 가격도 비싸서 시장에서 외면을 많이 받았죠. 이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2020년 한이라는 전기차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반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공 요인은 LFP 배터리와 함께 주목받았던 셀2팩, 즉 모듈을 거치지 않고 셀을 곧바로 팩으로 만들어서 차 공간도 넓히고 원가도 절감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셀2팩에 대한 레포트가 쏟아져 나온 게 2022년이었는데 이때 이미 비야디는 셀2팩을 넘어선 셀2 바디 기술을 적용한 모델 C를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도 늘리고 가격은 낮췄죠. LFP 셀의 화학적 한계가 명확해서 단순 셀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3원계만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없으니까 패키징으로 발상을 전환을 한 거죠. 셀을 굳이 모듈로 묶는 이유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LFP는 3원계에 비해 화재 위험도 적다 보니까 셀2팩 적용에 더 적합하다는 장점도 있었죠. 여기에 이미 시작부터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으니까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배터리 내재화를 이미 깔고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작년만 해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아낀다고 배터리 내재화 얘기할 때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큰 걱정은 하진 않는 눈치였어요. 자동차는 기계공학에 가깝고 배터리는 화학의 영역이라서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었는데 결국 포드나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같은 대기업들도
일단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형태로 북미에 공장 짓는 거 보면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아디는 애초에 배터리 회사였으니 현재 시점 배터리부터 자동차까지 생산을 수직 계열화한 유일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셀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배터리 팩, 그리고 BMS라고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터, 인버터까지 자체 생산하니까 가격 경쟁력에 훨씬 유리하겠죠. 테슬라가 부랴부랴 가격이나 경쟁하는데 비아디는 애초에 가성비 자동차를 주력으로 내세웠으니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비아디는 성장 그 자체로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동력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한 이유도 이해가 되죠. 일단 비아디는 가성비를 내세운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는데요.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른 경쟁사들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아디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잠재적 위험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디는 지금 초저가 모델도 출시를 하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도 런칭을 하면서 대중화와 수익성을 모두 챙기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SUV는 올해 8월, 슈퍼카 모델은 4분기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비아디는 지난 1월 일본에 준준형 SUV인 아토3를 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출시한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 자동차 시장은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인기 여부는 아무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